이 글은 1987년 4월 22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편지 내용에서 자신의 결정을 지지한다던 그 국민들은 정말로 그에게 호응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었을까요? 같은 시각 그들은 국가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먼저 6월 민주항쟁의 발생 약 8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79년) 우리나라는 박정희가 약 18년간 장기 집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각각 왜 혁명을 하셨습니까? 제발 각각 정신 좀 차려주시오! 너도 죽어봐! 같은 해 10월 26일 박정희가 암살당하면서 그의 장기 집권은 막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암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따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사망 이후 국민들은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민주화 요구 시위가 전개되었는데 우리는 이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 억울해 안 해? 눈깔이 똑바로 뜨고 내 쳐다보라고! 대한민국 군대 올바로 세워보자고 대청소 한번 대차게 하자는 거 아니야! 전두환은 같은 해 12월 12일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박정희에 이어 결국 또다시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 요구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며 우리나라를 다시 서울의 봄 이전으로 되돌리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이후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모티브가 되어 전국 각지로 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1987년 1월 13일 어느 추운 겨울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한 대학생이 치안본부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시위 참여를 이유로 체포된 이 학생은 바로 다음날 서울 남영동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잇따른 정부의 발표. 그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예? 쓰러졌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이며 학생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진 것이라는 어이없는 정부의 주장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건강한 대학생이 겨우 그 정도의 일로 사망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팔팔한 청년이 그렇게 쉽게 죽었다고요? 그것도 심장 쇼크사로? 쇼크사 맞습니다. 시민들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후 시민들의 분노는 시위로 표출되어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1987년 4월 13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은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 헌법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표는 사실상 기존까지의 민주화 요구 그리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1987년 5월 18일에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명동 성당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7주기 기념 미사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김승훈 신부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은폐, 조작되었다.
박종철 군을 직접 고문하여 4.13 호원조치와 더불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폭로는 모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4.13 호원조치 이후 종교, 정치계 등 다양한 계층에 있는 인사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1987년 5월을 경과하면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민주화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일명 국본을 출범시켜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민주화 운동의 선두에서 시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영삼, 김대중이 있습니다. 같은 해 6월 9일 다음날 열릴 예정이었던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원철폐 국민대회를 앞두고 연세대학교에서 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투경찰이 발포한 최루탄에 한 대학생이 머리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이한열이었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민정당은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제4차 전당대회를 열고 노태우 대표 의원을 다음번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했습니다. 6월 10일 민주정의당 전당대회에서는 전두환의 뒤를 이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노태우가 지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를 축하하는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 밖에서는 세상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에 의한 고문, 테러, 불법 연행, 불법 연금 등 여하한 인권 유린도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다. 6월 10일 대한성공회 서울 대성당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원철폐 국민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국본의 방침대로 저녁 6시 성당의 종소리와 이어진 차량 경적을 신호로 서울 곳곳에서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택시 운전사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시위에 동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지 못했던 화이트 칼라의 회사원들 또한 점심시간에 창문에서 또 직접 나가 시위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후 이들은 흔히 넥타이 부대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명동성당에서는 피신한 시위대를 숨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말을 전하라 말이죠. 여기 공권력이 투입되면은 당신들은 나를 밟고 또 우리 신부들도 밟고 수녀들도 밟고 넘어서야 학생들하고 만난다. 당시 성당에 있던 김수환 추기경은 자신의 입지를 활용해 경찰을 막았습니다. 한국 가톨릭의 상징인 명동성당에 경찰이 난입하는 것은 가톨릭에 도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경찰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전두환은 6월 민주항쟁도 5.18 민주화운동 때처럼 군부대를 투입시켜 폭력으로 진압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개적인 반대로 군부대를 투입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우리나라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한국에서 독재 정권이 시민들을 무력으로 짓밟는 모습은 미국이 꼭 막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의 압박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의해 1987년 6월 29일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는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13대 대선에서는 김영삼과 김대중을 필두로 독재 정권 청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김영삼과 김대중은 끝내 대선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13대 대선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1990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3당 합당 선언을 통해 민자당이 등장했지만 결국은 불안정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권위주의 독재 정권의 청산도 미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6월 항쟁 이후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개헌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누르고 오세요.